내가 이미 언급했듯이 모두가 인정하는 일반 원칙이 없는 탓에 때로는 자유가 허용되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 자유가 주어지고 때로는 그 반대의 경우도 벌어지고 있다. 현대 유럽 사회에는 자유의 감정이 매우 강렬하게 발산되고 있지만 내가 볼 때 전적으로 잘못된 상황에서까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누구든 자기만의 일에 있어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자유를 누려야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일을 제 일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제 마음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에게만 특별히 관계되는 일에는 각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 깊게 통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의무사항이 가족관계 내에서는 거의 완전히 무시되다시피 하고 있다. 가족관계는 다른 모든 관계를 합친 것보다 더 결정적으로 행복을 좌우하는 데도 말이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거의 폭군에 가까운 권력을 휘두른다는 점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런 해악을 완전히 제거하여 아내도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누리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이상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 문제에 있어 기존의 정의롭지 못한 관념을 고수하려는 자들은 권력자의 횡포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그들은 자유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어린아이들의 자유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국가는 그 의무 이행에 심각한 장애를 겪는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일부로 생각하면서 절대적이고 배타적으로 통제하려고 한다. 법이 조금이라도 간섭하려 하면 질투심을 느낀다. 아이들에 대한 자신들의 통제권을 제약하려 들면 더 큰 질투심을 느낀다. 결국 거의 모든 사람이 자유보다 권력을 훨씬 더 높이 사는 것이다. 교육 문제를 두고 생각해보자. 국가가 시민 모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요구 또는 강제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당연한 원칙 같은 것 아닐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를 인정하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사실 어린 생명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이상 그 아이가 커서 세상에 나가 다른 사람과 자신을 위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적절히 교육하는 것은 부모가 져야 할 가장 신성한 의무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것을 아버지의 의무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나라 그 누구도 아버지가 그 의무를 감당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거나 희생은 하지 않으면서 무상교육의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아버지에게 위임하라는 것이다. 이는 아이의 육신을 위한 빵뿐만 아니라 그 정신이 올바르게 자라도록 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으로 아이와 사회 모두를 불행으로 몰아넣는 도덕적 범죄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다. 따라서 부모가 이런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부모에게 그 의무를 최대한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일단 모든 아이를 교육해야 한다는 의무가 수용되고 나면 마지막으로 국가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라는 어려운 문제가 남는다. 이를 둘러싸고 종파와 정파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무의미한 논쟁은 정작 교육을 위해 써야 할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있다. 모든 아이에게 좋은 교육의 제공을 정부가 결정했다고 하여 그것을 정부가 직접 담당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교육의 장소와 방식은 그저 부모에게 맡기면 된다. 국가가 할 일은 학비를 내지 못하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만약 국가가 직접 교육을 담당하려 할 경우 국가 교육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의무교육의 국가 시행은 반대할 수 없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국민교육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국가가 직접 하려 한다면 나는 누구보다 반대에 앞장설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성격의 개별성, 의견과 행동 양식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교육의 다양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 중요성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국가가 교육을 일괄 통제하는 것은 하나의 똑같은 틀에 사람을 집어넣고 길러내려는 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가 교육이 사람들을 그 틀 속에 많이 집어넣으면 넣을수록 최고 권력자의 기쁨은 커진다.
결과적으로 권력이 사람들의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운영 통제하려 한다면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시범적으로 또는 다른 교육 방식의 수준 향상을 자극할 목적으로, 그리고 여러 경쟁 교육 체계 가운데 하나로 시도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만약 사회 전반의 낙후로 정부가 아니면 적절한 교육 제도를 시행할 수 없거나 민간에도 기대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정부가 학교와 대학을 직접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라에 필요한 대규모 산업을 감당할 개인 기업이 없는 경우 합자회사를 세우듯이 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부의 후원으로 교육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라면 국가가 경제 능력 취약자들을 지원하고 의무 교육에 관한 법을 만들어 일정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면 자발적으로 훌륭하게 교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 법의 집행 방법으로는 모든 아이를 대상으로 국가 주관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선 아이들의 글 읽기 시험 보는 나이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만일 아이가 글을 읽을 수 없다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본인 노동으로 부담이 가능한 소액의 벌금을 내야 하고, 또 아이의 학비를 부담해야 할지도 모른다. 강제적으로라도 모든 사람이 최소 수준의 일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시험 과목을 점차 확대해 가면서 매년 한 번씩 그런 시험을 보게 해야 한다. 나아가 원할 경우 전 과목 시험을 보게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이면 국가 인증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국가가 사람들의 생각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시험 통과를 위해서는 언어 사용법같이 단순한 도구적 차원의 지식 이상이 요구된다. 그리고 상급 수준의 시험은 사실에 관한 질문과 실증 과학에 한정되어야 한다. 종교, 정치 또는 기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과목의 경우 그 내용의 진위에 관해 물어서는 안 된다. 그저 이 사람, 그 학파, 저 교회의 주장이 가진 다양한 견해의 근거에 대해서만 물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다음 세대가 논쟁이 되는 모든 진리에 대해 우리보다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도 지금의 우리들처럼 국교 신자 또는 국교 반대자가 되겠지만 국가가 그들이 교육받은 국교 신자나 국교 반대자 그 이상이 되는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들 부모가 원한다면 학교가 다른 것들과 함께 종교를 가르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국가는 결코 논쟁 사안에 대한 특정 방향의 편견을 시민들에게 심어주려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관심 주제에 대해 사람들이 자기 입장을 정립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갖추도록 뒷받침하는 일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로크나 칸트 둘 가운데 누구에게 동조하든 아니면 둘 다 배척하든 그에 관한 시험은 더 잘 보게 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다면 무신론자에게 그리스도교의 근거에 관해 시험을 보게 하는 것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고등 지식을 묻는 시험은 반드시 원하는 사람만 보게 해야 한다. 만일 정부가 어떤 사람들을 특정 전문 직종, 심지어 교직까지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면 그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다. 누구든 일정 수준에 오르고 시험을 통과하면 과학적 또는 전문적 능력에 관한 학위나 공인 인증을 수여해 주어야 한다. 그렇다고 사회가 누군가를 그러한 능력 인정 외에 경쟁에서의 특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점에 있어서 나는 홈볼트와 생각이 같다. 도덕적 의무를 져야 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고 또 법적 의무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임에도 자유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부모들이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가 많다. 이는 교육 문제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어린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인간 삶에서 가장 큰 책임감을 요구하는 일 가운데 하나다. 저주가 될지 축복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생명을 잉태시켰다면 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아이를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키우지 못한다면 아이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인구가 너무 많거나 인구 과잉 위험에 직면한 나라에서 최소한 이상의 출산은 가장의 수입을 두고 식구 간의 쟁탈전을 유발하게 하므로 오직 그 수입에 의존하는 가족들에게 심각한 죄를 짓는 셈이 된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가족 부양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결혼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국가의 정당한 권한을 넘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 법이 적절하냐에 대한 논란이야 있겠지만 적어도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타인에게 직접적 피해가 없으니 법적 처벌은 곤란한 문제다. 그러나 비난 등 사회적 낙인의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국가가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간섭하는 것이다. 오늘날은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주는 일임에도 너무 쉽게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무절제한 생활은 여러 나쁜 일을 불러들이고 자식들의 삶까지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데도 자유에 관한 생각은 그런 사람에 대한 제약을 거부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자유를 비상하게 존중하는 마음과 그 반대의 마음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둘을 서로 비교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타인을 해칠 절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타인에게 고통을 주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한다.